등을 대고 누웠을 때 바닥에 접촉되고 있는 여러분 전체 신체 뒷면이 어떻게 감각되는지 알아봅니다. 접촉의 감각, 매 순간 다르게 느껴지죠? 오늘은 어떤가요? 뒤통수가 바닥과 접촉되어 있는 감각, 뒤통수 아래쪽 두개골 하단부에서부터 목덜미의 공간, 목뼈 7번이죠. 툭 튀어나온 뼈부터 시작해서 옆선으로 쭉 옆으로 가로지는 횡단되는 그 견갑골에서부터 뒤쪽 바닥과 접촉되고 있는 쇄골 아래쪽 견갑골. 누워있을 때 견갑골의 모양이 바닥에서 느껴집니까? 형태가 그려지나요? 오늘은 어떤가요? 오른쪽의 견갑골의 형태, 왼쪽의 견갑골의 형태가 바닥에 잘 놓여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 척추를 쭉 따라가서 허리 뒷부위, 또 천골, 꼬리뼈 끝까지 머리의 접촉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바닥에 어느 부위가 들려져 있고 또 어느 부위가 바닥에 명확하게 접촉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 오늘은 그 접촉의 감각이 어떤지도 느껴보세요. 호흡은 어떤가요? 어금니 꽉 깨물고 있는 건 아닌지 윗이와 아랫이의 공간도 띄웁니다. 오른쪽 어깨 끝에서부터 오른쪽 윗팔뚝, 팔꿈치 아랫팔뚝, 손가락 같은 방식으로 왼쪽 어깨 끝에서부터 윗팔뚝, 팔꿈치, 아랫팔뚝, 손목, 손가락 끝까지. 누워있을 때 혹시 내 몸 부위에 조금 긴장을 느끼는 부위가 있나요? 또 그 부위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좀 강하게 힘을 쫙 줬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럴 때 아마 바닥에서 어떤 피드백을 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더 도장 찍듯이 꾹 눌렀다가 다시 힘을 풀어보고 또 왼쪽 어깨도 도장을 찍듯이 바닥을 그대로 꾹 눌렀다가 다시 한번 힘을 풀어보고 머리 뒤통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접촉되어 있지만 마치 땅속에 모래사장에 내 머리를 쭉 더 박는 것처럼 더 뒤쪽으로 쭉 머리를 뒤통수를 더 바닥을 향해서 눌렀다가 다시 힘을 풀어봅니다.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부위에 그 신체 부위를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더 누를 거예요. 프레스 할 겁니다. 이게 압력을 바닥 쪽으로 두듯이. 한 번씩 해보세요. 머리 뒤통수도 할 수 있고, 오른쪽 견갑골 할 수 있고, 또 팔꿈치 할 수 있죠? 관절의 움직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고요. 관절을 움직여 보세요. 아니면 관절 사이에 뼈, 큰 뼈를 꾹 눌러도 됩니다. 등도 꾹 눌렀다가 다시 힘 풀어보고, 엉덩이도 꾹 눌렀다가 힘 풀어보고, 뭐, 오른쪽 종아리도 꾹 눌렀다가 힘 풀어보고, 좀 더 그 내가 도장 찍듯이 나의 몸에 있는 접촉의 부위를 더 도장 찍듯이 꾹 눌렀다가 풀고, 눌렀다가 풀고. 그런데 한 부위를 2번 정도 이상은 해보세요.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내가 그 바닥에 내 신체 부위를 좀 꾹 눌렀다가 마치 도장 찍듯이 눌렀다가 힘을 풀잖아요. 그럴 때
바닥에서 신체 부위에 어떤 신호를 주나요? 그리고 누를 때 그 상태, 누르는 그 행위를 할 때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요? 숨을 들이마시고 했나요? 압력을 누른다는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눈동자의 느낌은 어떤가요? 눈에 힘을 줍니까? 더 부드럽게 누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천천히 누르는 움직임 잠시 멈추시고 또다시 지금 이 순간 잠시 머물러 봅니다. 지금의 호흡, 또 지금의 바닥에서 느껴지는 신체 부위의 그 형태, 나의 신체 지도, 그 신체 지도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위가 어딘지 봅니다. 등인가요? 아니면 엉덩이 부위인가요? 머리 뒤통수도 될 수도 있고, 생각만 해보시고요. 양 무릎을 세웁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 무릎까지, 바닥에서부터 수직인지 살펴보시고, 오른쪽 발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있는 그대로 좀 더 바닥을 눌렀다가 힘을 풀어보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발바닥도 마치 도장을 찍듯이 꾹 눌렀다가 힘을 풀 때, 그 도장에 그 진하게 그려지는 도장이 뒤꿈치인가요? 아니면 새끼발가락 바깥쪽에서부터 윗발 쪽에 발가락에 있는 족궁 그 위에 있는 앞꿈치 쪽입니까? 아니면은 뒤꿈치에 더 무게 중심이 가고 있는지, 자신의 발바닥의 무게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봅니다. 발을 누름으로 해서 좋습니다. 발바닥을 꾹 누를 때 발바닥을 누르나요? 아니면 무릎에서부터 수직의 힘이 내려 눌러지는 느낌을 받나요? 힘이 좀 다르다, 그죠? 한 번은 발바닥이 누를 때, 또 자신의 무릎 위에서부터 누가 이렇게 발을 수직의 힘으로 이렇게 무릎부터 눌러서 발바닥까지 도달하게 하는지, 그 힘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죠? 둘 다 해보세요. 발바닥을 누를 때의 골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무릎부터 수직의 힘으로 발바닥을 꽂았을 때, 마치 못질라들 때처럼, 그렇게 할 때의 그 골반의 반응, 두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럴 때. 오른 발바닥을 발바닥 자체 누르는 것과 누르고 있지만 무릎부터 수직의 힘으로 내려 꽂는 느낌의 그 발의 바닥을 누르는 그 지면의 힘이 고관절의 느낌에도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동시에도 해볼까요? 양발을 동시에 도장을 꾹 찔렀다가 누르고. 이럴 때 무게 분배를 어떻게, 발에 무게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뒤꿈치 쪽으로 좀 더 많은 힘이 가는지, 아니면 발바닥 전체가 골고루 힘이 분산돼서 발 전체가 바닥을 누르는 느낌인지 살펴봅니다.
좀 참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잠시 쉬시고요. 상상을 해볼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엉덩이 쪽에 바닥에 시계를 한번 원반 시계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엉덩이 부위에 원반 시계가 있다. 그래서 허리 쪽으로는 12시, 꼬리뼈 쪽으로는 6시. 오른쪽은, 왼쪽은 3시, 오른쪽은 6시. 처음에는 상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엉덩이 뒤쪽에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시계를 위쪽, 아래쪽, 허리 쪽은 12시, 6시, 또 3시, 9시 이렇게 딱 점을 찍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원을 만드실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을 할 겁니다. 원의 크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원을 작게 해도 정말 그게 아주 예쁜 원을, 완벽한 원을 만드시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세요. 만들어 보셨으면 허리 쪽까지 끝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있는 상태가 중앙이잖아요. 시계가 놓여져 있는 중앙에 위치해서 12시로 갔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6시로 갔다가 하실 거예요. 수직 운동이죠. 근데 중앙에서부터 12시, 다시 중앙을 거쳐서 쉬었다가 다시 6시. 그래서 12시와 6시의 사이, 그 거리가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원이기 때문에. 몇 번 해보세요. 이 움직임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아주 작은 수직으로 선을 그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움직임의 크기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더 명확하게 수직의 세로선을 명확하게 긋는 거에 좀 더 의도를 가져 봅니다. 12시로 갈 때 꼬리뼈가 살짝 들려질 수도 있어요. 또 6시로 갈 때 허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습니다. 12시, 6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내가 모여졌던 엉덩이를 대고 있던 그 엉덩이에 있는 중앙의 부위에서 12시, 6시를 가를 때 그 중앙의 부위가 계속 같은 쪽이 나요? 아니면 그 중앙의 부위가 좀 더 자꾸 변하나요? 중앙 지점의 그 센터의 점, 그 점에서 12시, 다시 또 센터의 점에서 6시. 그 점이 계속 동일한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숨은 어떤가요? 호흡이 어떻게 이 움직임을 함께 콜라보를 하는지 보세요. 원반에서 12시로 갔다 6시로 갈 때 발바닥이 바닥을 좀 더 누르는 타임이 있나요? 12시로 갈 때 발바닥이 좀 더 누르나요? 아니면 6시로 갈 때 발바닥이 좀 더 누르나요? 좋습니다. 움직임 멈추시고 다리 펴고 또 잠시 쉽니다.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살짝 굽었다가 다시 다리 펴보시고 또 왼쪽 무릎을 왼쪽으로 살짝 구부렸다 펴보시고 그렇죠. 아주 기분 좋게 쓸 거예요. 오른쪽으로 풀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왼쪽으로 다시 구부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내 허벅지 안에
대퇴부와 또 허벅지 안에 있는 근육, 서해부, 또 이 움직임으로 또 장요근까지 좀 더 힘을 이완하고 바닥에 더 내려놓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다리를 살짝 약간 쩍벌 느낌이죠? 부드럽게 벌렸다가 다시 쑥 내려보고. 그죠? 그렇죠. 다시 돌아오시고. 그렇죠. 지금 이 움직임은 좌우의 움직임이잖아요.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더 보내면 고관절이 조금 더 비키니본이라고 하죠. 툭 튀어나온 뼈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바닥 쪽으로 가까워졌다가 돌아오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무릎을 바닥에서 더 왼쪽으로 굴리려고 할 때, 보내려고 할 때 조금 여러분의 그 고관절이 조금 더 왼쪽으로 기우면서 엉덩이가 왼쪽에 더 바닥을 누르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이 움직임을 하는 이유는 3시, 6시에 그 명확한 수평의 움직임을 좀 더 아이디어를 주려고 이 움직임을 붙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다리 좀 벌려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 다리 벌려서 왼쪽으로. 이럴 때 고관절이 좀 움직여지죠? 동작이 좀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자신의 손바닥이 서해공 말고 이 비키니본 툭 튀어나온 장골 있잖아요. 고개를 터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툭 튀어나온 뼈, 그렇죠. 거기 터치하고 있으면서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살짝 구부렸다 펴고 왼쪽 무릎을 왼쪽으로 살짝 구부렸다 피면서 고관절이 아마 0.1이라도 움직여질 거예요. 더 오른쪽으로 기울여지고 왼쪽으로 기울여지고. 그렇죠. 좋습니다. 손은 그대로 그대로 두시고요. 잠시 쉬셨다가 양 무릎을 세웁니다. 오른쪽 다리 구부렸다가 오른쪽 발바닥 바닥에 두시고 왼쪽 다리 구부렸다가 왼쪽 발바닥 바닥에 두시게. 그렇죠. 양 무릎을 세우는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건이 있어요. 무릎은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지 않을 겁니다. 고관절만 오른쪽 왼쪽으로 보낼 거예요. 오른쪽으로 천천히 오른 발바닥을 바닥을 누르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 아마 몸 전체 고관절만 따로 엉덩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고 또 왼쪽 발바닥을 좀 바닥을 누르면서 왼쪽 엉덩이가 들리게 가면 오른쪽으로 오른쪽 엉덩이가 바닥에 가까워질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한번 해보세요. 3시, 9시 쪽으로. 그렇죠. 고관절만 분리시켜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이 움직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자신도 모르게 내가 여기 있는 고관절을 굉장히 많이 텐션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되게 긴장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내 고관절의 움직임과 그 나도 모르는 긴장을 좀 더 풀어보는 거죠. 아주 작게만 움직여도 됩니다. 뭐 움직임을 크게 해서 성과를 볼 필요는 없어요. 내 몸 안에 뼈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에만 포텐셜을 가져가 봅니다. 오른 발바닥 바닥을 누르면서 오른 엉덩이가 바닥에 살짝 들릴 때 여러분의 고관절은 왼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오른쪽만 3번 해보세요. 오른쪽 발바닥을 누르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들려서 그 보트라고 하죠. 보트. 둥근 라운딩된 보트가 오른쪽을 드니까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살짝 기울어졌다가 돌아오고 바이킹 타는 것처럼 그죠? 한쪽으로 무거우면 이렇게 한쪽이 뒤로 들려지고 한쪽이 내려앉는 것처럼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왼 발바닥을 바닥을 눌러서 왼쪽 엉덩이를 들게 될 때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오른쪽 엉덩이가 바닥을 더 누르게
될 수 있는지, 오른 발바닥을 누를 때와 왼 발바닥을 누를 때 좀 다른지도 느껴보세요. 내가 한쪽 발바닥은 좀 더 명확하게 바닥을 밀어서 엉덩이가 들려져서 반대쪽으로 몸이 약간 기울는 느낌을 받는데 또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쪽의 움직임을 몇 번 더 해보실 거예요. 뭐 5번 정도를 계속 해보시면서 아주 부드럽고 기분 좋은 고관절에 기울어지는 바나나 보트처럼 이렇게 쑥 기울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마치 그네 타는 것처럼 그게 좀 더 익숙해지면 또 반대쪽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움직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감각하고 느낄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3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9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수평의 움직임이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과 왼쪽의 거리는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엉덩이는 정중앙에 있다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중앙에서 왼쪽으로, 좌우로 갈 때 우리의 그 센터 포인트가 있어야 오른쪽과 왼쪽이 거리를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움직임 멈추시고 또 잠시 쉽니다. 양 다리 길게 핍니다. 지금 엉덩이 쪽, 또 고관절, 또 다리의 길이가 호흡은 어떤지 알아보시고요. 입을 꼭 다물지 말고 좀 벌려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통수 한번 느껴보세요. 뒤통수의 바닥과 접촉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 뒤통수 정중앙에 마치 굉장히 작은 점을 짚듯이 머리 부위가 바닥에 접촉되고 있는 그 부위에 살짝 점을 쿵 찍어보세요. 접촉되고 있는 그 부위의 정중앙에 점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정수리 쪽으로 가면 12시, 또 턱 쪽으로 가면 6시, 또 한쪽으로 갈 때, 좌우로 갈 때는 또 3시, 9시. 엉덩이에서 그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머리에서도 그릴 거예요. 시계 움직임입니다. 턱이 좀 들리면서 정수리로 갈 때 12시로 갔다가 턱을 좀 쇄골에 가깝게 가려고 할 때는 6시로 가고 아주 작게 움직여 보세요. 아주 원이 작을 거예요. 엉덩이의 원은 크지만 머리 뒤통수에 있는 원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시계의 움직임은 같아요. 엉덩이에서 했던 것과 같은 움직임을 머리 뒤통수에서도 해봅니다. 어, 큰 시계, 작은 시계라고 해두죠. 골반 시계가 있으면 머리 뒤통수에도 시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상상으로 이미지너리 클락이라고 상상의 시계가 엉덩이와 머리 뒤통수에 있다고 그려보시고 그 상상한 것을 그대로 실제 움직임으로 해보는 거죠.
위로 아래로 수직 움직임, 또 오른쪽 귀로 갔다가 왼쪽 귀로 갔다. 좌우의 움직임. 어, 실제로 보면 움직임으로 보면 그냥 끄덕끄덕의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은 아주 명확하게 12시로 갔다가 중앙을 거쳐서 3시로 갔다. 중앙을 거쳐서. 이 머리를 끄덕이는 이 움직임에 호흡이 어떻게 부드럽게 연동되어서 함께 협응하는지 알아봅니다. 콜라보도 했다가 그 콜라보가 좀 더 하나로 하모니를 만들려면 좀 협응도 돼야 되겠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협응의 움직임. 그렇죠. 좀 익숙해지면 오른쪽 귀로 갔다가 왼쪽 귀로 갔다가. 그럴 수도 있고 코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좀 더 작고 섬세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뼈가 물속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부유하듯이 헤엄쳐서 움직인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저희의 몸은 수분이 적어도 75%, 80% 이상의 물성이 있죠, 몸 안에. 그 몸 안에 뼈가 있는 건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 뼈가 굳어 있게 형성을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몸속에 내 뼈가 부유하듯이 굉장히 가볍게 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머리의 그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연의 현상과 모든 자신의 움직임을 스스로 알아보면서 내가 어떤 패턴이고 어떻게 움직인다를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어느 인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움직임을 잘해서 이 사람은 더 잘 볼 거야.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내 몸의 움직임에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또 나의 움직임에 즐거움을 찾게 되는 순간에 완전히 내가 하고 있는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오른쪽, 왼쪽도 해보시고, 머리로도 오른쪽, 왼쪽, 머리 뒤통수를 또 위로, 아래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해봅니다. 머리를 오른쪽, 왼쪽 계속 보낼 때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목의 뼈의 움직임들, 그 목뼈의 움직임에 또 복명되듯이 몸 전체, 척추 전체가 또 이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임을 받아내고 있는지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머리가 움직이면 몸 전체가 이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직으로 위로 아래로 수직의 움직임을 했을 때 뭐 척추가 완전히 머리 쪽으로 딸려 올라갔다가 아래로 갔을 때 척추가 또 머리 쪽에서 머리보다 더 멀어질 수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척추의 움직임을 이제는 가지고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또 머리 움직임 잠시 멈추시고 또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내 호흡에서 몸에서 어떻게 이 움직임이 남아 있는지를 보세요. 에코를 느껴보세요. 숨이 크게 내 몸에 외부의 바깥 공기가 내 몸속으로 채워졌다가 또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또 일정 정도 그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도 해보시고 몸에서 완전히 공기마저 다 빠져나가는 그 완전히 비워진 상태. 고요하게 있는 내 몸의 전체 모습도 또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족촉에도 느껴보시고, 접촉의 감각도 또 새롭게, 그 머리로 인해서 또 새롭게 접촉의 감각이 바닥에 어느 신체 부위에 실려서 신체 지도가 그려지는지도 봅니다. 알아보셨으면 양 무릎을 세웁니다. 12시로 갔다가 6시로 갔다가 해보시고요. 한 두세 번 정도 해보세요. 6시, 12시. 6시, 12시. 아니면 12시, 6시도 괜찮습니다. 12시, 다시 6시. 12시, 6시. 조금 더 속도를 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좋아요. 맞다, 맞다.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수직 움직임을 할 때 머리도 함께 참여해 보세요. 엉덩이 12시로 가면 머리도 12시. 함께. 함께 가보세요. 같이 들어졌다가 내렸다가. 위아래로 같이. 그렇죠. 12시. 12시. 그렇죠. 갔다가. 그렇죠. 입을 좀 벌려보시고 턱의 힘도 더 풀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중간에 있는 척추는 어떤 느낌을 받나요? 중간에 척추 중에, 그렇죠. 양손을 갈비뼈다 가슴 쪽으로 손바닥을 한번 대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대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움직여 보세요. 이제 갈비뼈 늑골의 느낌도 받아보시고, 호흡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수직 움직임을 해보세요. 하나, 그렇죠. 머리도 함께. 그렇죠.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가슴 아래쪽에 있는 큰 늑골을 각각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바닥 전체를 펴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주실 때, 그렇죠. 그러면서 늑골의 감각도 느껴보시는 겁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수직 움직임, 위아래 움직이는 거예요. 바닥에서 아마 척추 전체가 좀 부드럽게 쓸려지면서 미끄러지듯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죠? 아주 좋아요. 음, 좋아요. 또 잠시 머무르세요. 그렇죠. 또 거기서 또 그 움직임의 공명을 좀 느껴보시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3시, 9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고관절 한쪽 발바닥을 누르면서 3시, 9시. 3시로 가는 게 좀 작고 9시로 가는 게 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중앙에서부터 오른쪽, 왼쪽의 폭을 같이 만들려고 거기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실 거예요. 바나나보트 생각하세요. 물이 있고, 물 위에 보트, U자 보트가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는 걸 느껴보세요. 그렇죠. 지금은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가거든요. 좀 작게 가는 쪽으로 폭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왼쪽도 작고 오른쪽도 작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허벅지 안쪽에 내 복사근에도 좀 힘이, 아랫배도 마찬가지고 힘이 좀 더 나도 모르게 근육이나든지
뭐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에 힘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긴장이 있는 신체 부위를 조금 더 풀어낼 수 있게.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머리도 함께 움직여서 보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좌우 움직임. 그래서 고관절의 움직임과 머리의 움직임 맞출 겁니다. 함께 가보세요. 같이 셋이, 같이 오른 9시, 셋이 9시에. 머리도 함께 움직여보세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잠시 멈추시고요. 머리부터 가볼게요. 머리를 3시로 갔다가 돌아오시고, 9시 갔다가 돌아오시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머리의 움직임과 함께 엉덩이도 같이 가보세요. 골반도 3시, 9시. 좋아요. 좋습니다. 또 다시 다리 펴고 잠시 쉽니다. 골반에서 바닥에 피드백, 머리 뒤통수의 피드백, 또 몸통에서 바닥과의 피드백 받아보세요. 조금 더 명확하게 바닥에 접촉감을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양무릎 세워봅니다. 좋아요. 자, 12시로 가보세요. 골반, 시계 골반 12시로 쭉 갔다가 왼쪽이 3시거든요. 12시에서 3시로 한번 홀을 그려보세요. 다시 또 3시에서 다시 12시로 가보세요. 4분의 1만 그리는 거죠. 12시에서 13시, 3시에서 12시. 그 홀을 두세 번 정도만 그려보세요. 12시에서 3시. 그러니까 테두리를 긋는 겁니다. 다시 3시에서 12시. 그 사이에 12시에서 3시 사이에 1시와 2시 시간이 있어요. 좋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고요. 이번엔 같은 방식으로 12시부터 10시, 9시까지. 11시, 12시, 11시, 10시, 9시. 이렇게 가실 거니까 9시까지 가보세요. 12시부터 9시까지. 오른쪽이죠? 12시부터 9시까지. 테두리를 긋는 거죠. 저희가 지금 홀을 그리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12시부터 3시, 다시 12시부터 9시. 완전히 반원을 그려봅니다. 좋아요.
자, 12시부터 3시, 그리고 정중앙에 반원이니까 수평으로 3시부터 9시까지 갔다가 다시 9시부터 12시. 반원을 그릴 거예요. 12시부터 3시로 갔다가 그대로 중앙으로 거쳐서 9시로 갔다가 9시부터 12시까지. 두세 번만 해봅니다. 좋아요. 이제는 6시로 가보세요. 6시부터 5시, 4시, 3시까지 갔다가 다시 6시부터 3시. 호를 그리는 거예요. 두세 번 해보세요. 6시, 3시. 6시, 3시. 6시, 3시. 그 사이에 5시와 4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를 그리지만 이게 정확한 원형이잖아요. 동그라미 원이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시간은 굉장히 명확하게 균등하게 시간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6시부터 7시, 8시, 9시 이렇게도 가보세요. 시계를 그리고 상상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렵진 않은 상상이 움직임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그죠? 상상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상을 명확한 동작으로 이렇게 구체화하는 거는 그 상상과 좀 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6시부터 3시로 갔다가 수평으로 그대로 수평으로 그어서 9시 갔다가 9시, 8시, 7시, 6시. 또 이쪽은 또 이렇게 반원을 그릴 거죠. 지금 저희가 위쪽으로 원의 위쪽부터 반원을 그려봤고 원의 꼬리뼈부터 반원을 그렸잖아요. 근데 처음에 3시부터 9시로 가는 그 수평의 선이 위에서 그릴 때와 아래쪽에서 그릴 때 그 수평의 선이 계속 같은 위치였나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아래쪽으로 하니까 그 수평의 3시에서 9시까지의 거리가 좀 변했는지도 보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같은 선에서 한 번은 위로 원, 한 번은 아래로 원을 그려서 나중에 이 원이 만나면 이 반원들이 만나면 나중에 아주 명확한 동그란 원이 될 수 있게 점점점 좀 더 명확한 원을 그릴 수 있게도 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움직임 멈추시고 잠시 쉽니다. 또 너무 원을 그리려고 또 애쓰지 마세요. 이 수업은 좀 더 할 거예요. 한 2, 3주 정도 더 할 거라서 오늘은 좀 인트로덕션이에요.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이미지만 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3시부터 9시 그 사이에 명확한 시계에 점을 다 찍어서 하나씩, 한 시간씩, 한 시간씩 더 기다릴 거거든요. 양무릎 세워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움직임 12시부터 3시, 6시, 이제 또 세로로 반원을 그릴 거예요. 12시, 3시,
6시. 다시 6시, 3시, 12시.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 원의 반복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3시 했던 12시부터 3시까지 했던 그 반원에서 또 반대쪽 수직으로 또 반원을 만들잖아요. 그 반의 위치가 거의 같게 움직여 보세요.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다시 또 거꾸로 돌아올 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원에 겹쳐서 겹겹이 움직일 수 있게. 숨을 내쉬면서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또 반대쪽도 해보세요. 12시, 11시, 10시, 9시, 9시, 8시, 7시, 6시.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서 원도 반원을 몇 번 그려보시고 왼쪽으로 해서 또 반원을 몇 번 그려보세요. 움직이면서 조금 더, 이게 좀 명확하다 느껴지시면 처음으로 큰 원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12시, 3시, 6시, 9시, 12시. 크기는 안 중요한데 큰 원이라서 또 굉장히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기분 좋은 원을 그려보세요. 12시부터 쭉 3시, 6시, 9시, 12시. 지금은 조그만 짧은 시계들은 잊어버리시고요. 큰 시계만 그려보세요. 정말로 원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원의 느낌은 아닌가요? 아주 원처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큰 골반의 시계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받아주는 척추, 또 그 척추 맨 끝에 있는, 맨 위쪽에 있는, 머리 쪽에 있는 그 머리의 움직임. 머리도 함께 시계처럼 움직여지나요? 머리도 함께 골반의 움직임을 따라가나요?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세요. 조금 속도를 내보세요. 뭐 원에 그 동그라미 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분 좋은 원을 그려보세요. 슝슝 그리세요. 그냥 골반을 쭉 부드럽게. 그렇죠. 좀 부드럽게. 네. 머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으면 같이 따라가 보시고, 골반도 움직이고, 머리도 함께 움직이고. 어떨 때는 아주 명확하게 원을 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임이 조금 더 긴장되거나 마음이 더 그 정확도에 더 신경을 쓰인다면 조금 잊어버리고 그냥 좀 둥그스름한 원을 그려서 내가 그 원을 그리는 행위에 부드러움에 좀 더 에너지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또 내가
좀 더 몸에 대한 자각이 향상될 때 그 원이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오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원을 그려낼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기분 좋은 원만. 그렇죠. 좋습니다. 원의 방향도 바꿔보세요. 반대로도 그려보는 거죠. 12시부터 11시, 10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천천히 움직임 멈추시고요. 양무릎 세운 상태에서 지금의 그 원의 움직임을 하고 난 다음에 몸통에서 어떤 움직임이 느껴지는지 또 어떤 움직임이 남아있는지도 보세요. 물결처럼 이렇게 뭐 움직임이 잔잔하게 그 파동으로 남을 수도 있죠. 숨도 느껴질 수도 있고 천천히 양무릎 펴시고요. 잠시 쉽니다. 지금의 호흡, 등 전체가 바닥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 나의 신체 지도, 접촉을 통해서 또 감각을 하고 신체 부위를 한 군데 한 군데씩 돌아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신체 지도가 그려지는지 크게 큰 그림을 또 내 머릿속에 지도에 그려보시고 접촉의 부위가 처음에 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접촉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는지도 보세요. 뭐 특별히 다리의 부위가 좀 더 바닥과 접촉감을 더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통수가 아까는 좀 더 너무 누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가볍게 머리가 바닥에 접촉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호흡이 좀 더 늑골의 호흡도 정확하게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알아보셨으면 천천히 몸을 옆으로 굴려서 앉고 일어서 볼 거예요. 눈은 천천히 뜨셔도 됩니다. 눈을 급작스럽게 팍 뜨거나 또 머리를 바로 몸통보다 머리가 더 먼저 일어나지 마시고요. 몸통 다음에 충분히 머리가 어지럽지 않은 상태에서 몸통 위에 머리를 얹어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양손바닥을 이용해서 바닥을 누르면서 상체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좋습니다. 뭐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 어지러우면 좀 있어도 괜찮아요? 또 엉덩이가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엉덩이 위치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 앉아서도 그 시계 움직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뒤통수의 느낌, 정수리의 느낌, 얼굴 앞쪽에도 또 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코가 중앙에 점이 될 수도 있겠죠. 준비되시면 일어나 보시고 또 발바닥의 느낌 받아보세요. 발바닥에 어떻게 마루를 밀어내면서 내 머리가 하늘을 향해서 길게 하늘 쪽으로 뻗어 있는지도 보시고요. 발바닥의 무게 알아보셨으면 또 천천히 걸으면서 내 이전에 누워서 했던 이 움직임이 걸음을 통해서 얼마나 통합적으로 몸 전체에 그 움직임이 전달되고 또 새로운 신체 부위에 감각이 깨어나는지 알아보시면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